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지역 신문부터 살펴봅니다. 전북일보입니다. 전북혁신도시 입주기관 직원들이 금요일마다 수도권에 있는 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여전합니다.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73.8%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지만 통계 신뢰성에도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입니다. 내년부터 정부나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중앙법인에 일괄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혼란이 우려됩니다. 중앙법인이 많게는 수백 개에 이르는 각 지역 사무소에 지원금을 배분하고 관리할 만한 능력이 없어 자칫 중앙법인의 입맛대로 사업비가 집행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일보입니다. 군산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의 인플루엔자가 저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을 막기 위해 전라북도는 금강과 만경강, 동진강 등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7곳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전북신문입니다.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비싼 수입차를 몰고 골드바를 수집하는 등 호화 생활을 이어온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 광역징수기동반은 고액 체납자의 가택수색 등을 통해 모두 3,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압류하고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가 통산 8번째 우승을 기록하며 4년 연속 K리그 정상에 올랐습니다. 살아있는 전설 이동국 선수는 은퇴 경기에서 우승컵을 들며 23년 현역 생활에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지난 3년간 K리그 정상에 올랐던 전북. 올해도 승리의 여신은 전북편이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울산을 물리치며 3달 만에 1위를 탈환하는 뒷심을 보여주더니 비기기만 해도 우승인 최종전에서 조규성의 멀티골로 대구를 2대0으로 제압하며 홈팬들 앞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로써 전북은 한국 축구 역사상 최초로 4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동시에 통산 8번째 우승으로 성남을 제치고 K리그 통산 최다 우승팀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동국의 은퇴 경기이기도 했던 이번 최종전. 풀타임을 뛰며 마지막 불꽃을 태운 이동국은 아쉽게 골 사냥엔 실패했지만 경기를 승리로 이끌며 자신의 바람대로 현역 생활 23년의 마지막을 해피엔딩으로 마쳤습니다. 전북현대는 이동국의 등번호 20번을 구단의 영구 결번으로 결정했고 전주시는 감사의 뜻을 담아 전주 명예시민증을 전달했습니다. 전북은 K리그 우승에 이어 다음 달 재개되는 AFC 챔피언스리그까지 이른바 더블 우승에 도전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1,000만 명 선이 무너지더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올해 상반기에는 400만 명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주시가 관광객을 끌어오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한옥마을. 관광객들은 한국적이고 고풍스러운 멋에 빠져듭니다. 전통적인 한옥 기와지붕이랑 이런 바닥에 있는 돌로 이렇게 꾸며놓은 것들이 전체적으로 되게 예쁘고 한국미가 잘 보여서. 하지만 요즘에는 발 디딜 틈이 없던 한옥마을의 풍경을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09만 명을 최고로 2018년에 1,053만 명으로 떨어진 뒤 지난해에는 1,000만 명이 붕괴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올해는 상반기까지 393만 명이 방문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올해 800만 명을 넘기기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전주시가 침체되고 있는 한옥마을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책을 쏟아내는 이유입니다. 관광객이 쉽고 편하게 한옥마을 관광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책을 제작했고 미리 정한 코스를 돌면 선물을 주는 스탬프 투어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말부터는 몸이 불편한 관광객을 위한 공유 운송차 다가온을 운행하기로 했고
전문가와 소비자 평가를 거친 한옥 숙박업소와 음식점 83곳에 한옥개별 인증서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 인증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저희가 그 전문기관 이제 컨설팅을 실시를 해서 품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소규모 관광이 일반화되고 있어 시들해진 한옥마을의 인기를 되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순창군이 씨감자와 고구마 생산단지를 만듭니다. 완주군이 외식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공유 주방을 지원합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순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종자산업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씨감자와 고구마 종순 생산단지를 조성합니다. 순창군은 고품질의 감자와 고구마 종묘를 지역 농민들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제4회 이순신 장군 백예종군로 걷기 행사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는 개별 걷기 방식의 비대면으로 오는 22일까지 열립니다. 남원시는 올해 걷기 구간이 여원제 옛길 3km라면서 완주한 참가자에게는 남원시 농특산품 등을 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잠시나마 역사와 자연이 아름다운 옛길을 걸으면서 지친 일상에 힐링하시길 바랍니다. 완주군이 배달 중심의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옛 삼례 중에 공유 주방과 소통 공간을 마련합니다. 입주하는 청년 창업자에게 임대료와 메뉴 개발 등을 지원하는데 오는 15일까지 입주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정읍시가 지난해 도심 중앙로에 이어 정읍천 둔치 구간 23곳에 이색적인 느낌을 주는 8가지의 벤치를 설치했습니다. 특히 태양광이 설치된 벤치는 밤에는 스스로 불을 밝혀 휴식 공간과 볼거리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라도가 내년도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도의회 나인권 의원은 전라도가 부동산 거래 위축과 코로나19로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내년도 자체 사업을 20% 구조 조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자칫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경기를 살리기 위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며 전라도의 경기 부양책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도가 사는 곳이 분명하지 않아 기초연금을 못 받는 노인을 연말까지 집중 발굴합니다. 전라도는 주소지 불명 등 소재 파악이 힘든 어르신을 찾아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다양한 복지 혜택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의 노인 인구는 38만 2,800명으로 75%인 28만 8,800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별 소비세 인하 여파로 전북에서 고가 차량 구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올해 1월부터 8개월 동안 전북에서 새로 등록된 4천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이 6,870대로 지난해보다 35%가량인 1,780대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개별 소비세 인하가 고소득층이 고가 차량을 싸게 구입하는 기회가 된 셈이라며 취약계층을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난 피해 때 보상을 받는 풍수해보험의 가입자 부담률이 내년부터 30%로 줄어듭니다. 전라도는 풍수해보험 보험료 가운데 정부와 자치단체가 내주는 비율이 주택과 온실은 52.5%에서 70%로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은 59%에서 70%로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연재해 위험지구 등에 사는 경우 주민은 보험료의 14%만 내고 풍수해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군산항 취급 물동량이 코로나 사태에도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군산항 물동량은 1,327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91만 톤보다 36만 톤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사료와 유연탄의 취급 물동량이 지난해보다 11만 톤가량 늘면서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주시가 도로와 공원, 자전거 보관대 등 공공장소에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합니다. 수거한 자전거는 2주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필기하거나 기증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자전거 수거 사업을 실시해 지금까지 730여 대를 처리했습니다. 전북은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아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 기온은 전주 17도, 익산 18도 등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고 산간 지역에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반짝 추위가 이어지다가 금요일부터 차차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